서브디비전 서피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면을 분할해서 표면을 만드는 그런 개념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실린더 하나를 꺼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탑 뷰에서 보죠. F2 누르시고요, H 누르시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로테이션 세그먼트를 제가 최소로 한번 줄여 볼게요. 제가 폴리곤의 최소 단위는 삼각형이라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트라이앵글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포인트와 포인트에서 삼각형 밑으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각형이라는 말은 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자, 삼각형.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는 반드시 직선입니다. 여기서 곡선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자, 이렇다면 이 폴리곤은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원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원을. 하지만 원처럼 보이게는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면을 계속해서 분할을 하면, 자,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에서 점점 분할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되나요? 원처럼, 원이 돼가고 있죠. 하지만 여기 있는 요 정점과 요 정점 사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는 직선이 되겠죠. 그래서 면을 많이 분할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드러운 원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 개념이 바로 서브디비전 서피스라고 보시면 돼요. 면을 계속해서 분할을 해서 곡선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기법을 얘기하죠.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제가 큐브를 하나 꺼내 보겠습니다. 큐브. 그리고 제너레이터에 보시면요, 제너레이터에 보면 서브디비전 서피스라고 있죠. 꺼내시고요, 서브디비전 서피스 밑에 큐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이겠죠. 쉽게 하는 방법은 다시, 자, 서브디비전 서피스 지우고요, 선택한 상태에서 Alt 누르시고요, 제너레이터에서 서브디비전 서피스 적용하면 바로 적용이 되겠네요. 보시면, 자, 일단 세그먼트를 좀 켜줄게요. 디스플레이에서 라인을 봅시다. 분명히 큐브인데, 그죠? 큐브인데 이렇게 보이네요. 서브디비전 서피스를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디비전 서피스, 서브디비전 뷰포트, 서브디비전 렌더러. 이 두 개가 뭐냐면요, 뷰포트, 즉 여기 있는 뷰포트에서 보여라 레벨 1, 지금 제가 레벨을 나누면 서브디비전을 안 한 상태가 되는 거고요. 한 번만 하게 되면은 한 번 분할, 즉 요쪽 면 4등분으로 분할이 되는 거예요. 1단계를 올리면 2단계를 하게 되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에서 4, 4, 16등분이 되는 거고요. 3단계가 되면 더 많이 되겠죠. 8개에서 8, 8에 64등분이 되겠네요. 계속 올리면 계속해서 분할해서 점점 더 부드러워지겠죠. 그죠? 여러분들은 노트북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너무 많이 올리지 마시고요, 한 3단계 정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밑에는 서브디비전 렌더러는 뭐냐면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렌더링을 했을 때의 그 결과물을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업할 때는 레벨을 3단계로 하고 서브디비전 렌더러 상태를 제가 0으로 한다고 치면요, 렌더링을 걸었을 때, 즉 여기에는 렌더 버튼을 제가 눌러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적용이 안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다시 이번에는 제가 이걸 한 1단계 정도만 해볼게요. 그래서 렌더를 누르면 이렇게 렌더가 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작업을 하실 때는 뷰포트와 렌더러의 레벨을 맞춰서, 그렇게 좀 나중에 실수가 없겠죠. 요거는 뷰포트는 뷰포트 상에서 볼 때, 렌더러는 최종 우리가 아웃풋을 했을 때 렌더러. 요거 꼭 두 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됐습니다. 자, 이 상태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제어를 하냐면요, 보시면 에디터블 모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큐브 선택하시고요, 메이크 에디터블 적용해 볼게요. 적용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폴리곤 모드로 가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우리가 밖에 보여지는 거를 우리가 케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케이지. 요거 만약에 이게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옵션에 있나요? 자, 필터에 있군요. 필터에 보시면 요 아래에, 요 아래에 아마 요 밑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실 텐데, 뜯어서 보시면 여기에 SDS 케이지라고 있을 거예요.
요거 체크를 켜주시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케이지가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제어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중심점을 향해서 각각의 요 엣지와 정점에서 똑같은 힘으로 당겨지는 힘이 존재를 해요. 똑같은 힘으로 당겨지는 힘.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걸 웨이트 값이라고 합니다. 웨이트 값 또는 가중치라고 그래요. 서브디비전 서피스의 원리는 정점과 엣지에서 중심점을 향해서 당겨지는 힘이 있어요. 일정한 어느 그 값이 지금 당겨지기 때문에 지금같이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원형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엣지를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폴리곤이죠. 폴리곤 상태에서 제가 폴리곤을 선택을 하고요. 익스트루드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익스트루드 D 누르시고요. 당겨줍니다. 이렇게. 자, 이 이야기는 즉슨 뭔가요? 여기에 지금 엣지가 두 개가 생긴 거죠. 즉 버텍스도 이쪽에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당겨지는 힘이 여기는 두 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 1이라는 힘으로 당긴다 그러면 여기는 2라는 힘으로 당기겠죠. 우리가 그래서 요 당겨지는 힘이 점점 더 근접을 하게 되면 더 여기가 어떻게 힘이 응축되다 보니까 각이 꺾여서 당겨서서 이렇게 각진 모습을 보여지게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익스트루드 한 번 더 해볼게요. 3번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게 여기가 붙어서 보이나요? 여기 완벽하게 붙어가지고 꺾여지는 걸 볼 수 있겠죠. 그죠? 왜? 여기 엣지가 3개가 있다 보니까 당겨지는 힘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겠죠. 3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는 하나 1이라는 힘으로 당기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이쪽도 한번 또 나눠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익스트루드를 하지 않고요. 엣지 모드에서 마우스 한번 루프 컷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루프 컷. 자, 여기다 갖다 놓고 제가 추가를 하게 되면 이만큼 당겨진 힘이 또 많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쪽으로 당겨 볼게요. 자, 이렇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 형태를 가지고 엣지를 추가해서 각을 주면서 모델링을 하는 기법이 바로 서브디비전 서피스 모델링 기법이에요. 우리 간단하게 한번 뭘 한번 만들어 보면서 한번 적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지우고요. 큐브 하나 꺼내고요. 다시 넣어줘 볼게요. 자, 됐죠. 자, 이 친구 메이크 에디터블 적용해 주시고요. 폴리곤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폴리곤 모드로 가볼게요. 자, 그리고 보시면 제가 이쪽 거 선택하고요. 익스트루드 D 해서 뽑아냅니다. 이 정도 뽑아볼까요? 자,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인셋을 적용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마우스 한번 인셋, 단축키는 I죠. 인셋 적용해서 안쪽으로 좀 넣어줍니다. 자, 다시 익스트루드 D, 이번에는 안으로 좀 넣어줘 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자, 현재 지금 이 부분이 너무 날카롭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두껍게 각을 한번 줘 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면들을 선택을 하고요. 자, 루프 이쪽 방향만 선택을 할게요. 자, 루프에서 선택할 때 이렇게 하면은 요 방향으로 선택이 되고요. 여기를 삥 두르고 싶으면은 마우스 포인터를 이쪽으로 갖다 대면, 그렇죠? 자, 그래서 선택해 주시고요. 요 상태에서 얘만 다시 익스트루드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D 익스트루드 한 조금만 뺄까요? 너무 많이 빼면 또 똑같은 형태가 되니까 얘를 좀 모여 있게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랬더니 여기가 어떻게 되나요? 좀 두께감이 생긴 거를 볼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자, 선택 모드에서 이쪽 면과 쉬프트 여기 양쪽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인셋 적용해 보겠습니다. 인셋 단축키는 I예요. I 인셋 해서 안으로 좀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는 익스트루드 D 안쪽으로 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inset I 또 줄여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extrude D, 이번에는 바깥쪽으로 좀 빼줘 볼게요. 어떤 형태인가요? 자, 다시 한번 좀 뽑아볼까요? 이번엔 자, 이 아래쪽 면 선택하고요. 자, 익스트루드 상태죠. 자, 익스트루드 아래로 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당겨 줄까요? 자, 이만큼. 헤어 드라이기를 만들 겁니다. 자, 손잡이가 지금 너무 두껍죠? 손잡이를 좀,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어떤가요? 쭉 이렇게 늘어나니까 여기에다가 좀 더 각을, 주름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엣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손잡이 밑에 여기를 엣지를 한번 추가해 줘 볼게요. 자, 엣지 모드, 루프 컷. 자, 대략 이 정도 잘라줄까요? 이 정도. 자, 컷하고요. 정면에서 봤을 때 손잡이가 두꺼우니까 좀 줄여줄게요. 단축키 F3, 아이고야, F4 정면에서 봅시다. 자, 그리고 포인트 모드, 렉탱글 셀렉션에서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스케일 T, 그리고 이걸로 줄여줍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다시 F1. 자, 그런데 손잡이 요 끝에 끝부분이 둥그렇게 돼서 좀 보기가 그렇죠. 여기를 각을 주려면 당겨지는 힘이 또 엣지가 2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엣지를 여기 추가시켜 주면 되겠네요. 자, 마우스 한번 루프 컷, 여기 보이나요? 여기 밑에 아래쪽에서 루프 컷이라고 여기 있죠. 자, 다시 이쪽 면 한 이 정도에서 잘라줍시다. 자, 그랬더니 또 당겨진 힘이 2배가 돼서 여기가 끝부분이 이렇게 보이겠죠. 자, 대충 됐네요. 자, 스페이스 바 누르시고요. 그럼 어떤가요? 라인을 뺍시다. 자, 헤어 드라이기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서브 디비전 서피스를 활용을 하면요, 이런 곡선이 들어간 형태, 이런 형태들을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각을 줄 수 있는지, 엣지를 추가해서 그 부분에 웨이트 값, 가중치를 할당을 해서 주름을 지게 만들어 주고요. 만약에 그게 없으면 서로 당겨지는 힘이 일정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곡선 형태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요거는 조금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브 디비전 서피스 방식은 모델링 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